대기업 임원 퇴직 후 커버드콜로 매달 1,000만 원 받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김현석 58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정년을 2년 앞두고도 나는 퇴직 후에도 넉넉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다. 퇴직금을 받고 연금도 있으니 부족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그를 덮쳤다. 매달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다. 국민연금? 한 달 150만 원. 부부 건강보험료? 30만 원. 자동차 유지비? 20만 원. 식비? 80만 원. 각종 공과금? 30만 원. 경조사비, 용돈 등 기타 생활비? 50만 원. 아껴 써도 월 400만 원은 필요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은퇴 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고연봉을 받던 사람이 다시 직장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그는 투자로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주식 배당과 커버드콜 옵션을 활용하면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를 사로잡았다. 커버드콜이 뭘까? 은퇴 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고? 커버드콜은 보유한 주식에 콜옵션을 매도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전략이다. 쉽게 말해 배당이 높은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의 콜옵션 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이렇게 하면 주식 배당뿐만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까지 추가 수익이 들어온다. 즉,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당과 옵션 수익을 동시에 얻는 구조다. 그렇다면 김현석 씨처럼 은퇴 후 이 전략을 활용해 월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례 1. 대기업 퇴직 후 커버드콜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든 58세 김현석 씨. 김현석 씨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정리해 약 1억 원을 투자금으로 확보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배당률 5% 이상인 블루칩 주식 매입, 매월 커버드콜 옵션 매도하여 추가 수익 창출, 주식 가격이 급등해도 장기 보유 전략 유지. 그 결과 김 씨는 배당금으로 연 5% 수익 1억 원 기준 연 500만 원, 커버드콜로 매월 0.81% 수익 월 8만 100만 원.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추가 수익을 얻게 됐다. 이 방법을 더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월 1,000만 원까지 배당과 옵션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당과 옵션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례 2. 55세 자영업자, 폐업 후 투자로 인생 2막 시작. 이정훈 55세 씨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퇴직금도 없고 자영업이라 국민연금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은 약 1억 5천만 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할 터였다. 그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커버드콜과 고배당 ETF 투자였다. 배당 7% 이상 ETF에 1억 원 투자. 커버드콜을 활용해 매달 11.2% 추가 수익 확보. 총 월 배당 옵션 수익 12만 150만 원 확보. 이 씨는 주식 투자를 잘 몰랐지만 ETF 상장 지수펀드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였다. 이렇게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면서 추가로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 장사를 하면서 늘 매달 수입이 있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 너무 불안했어요. 커버드콜을 활용한 투자 덕분에 매달 생활비를 벌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사례 3. 60세 퇴직 공무원,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하다. 김영수 60세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는 노후 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커버드콜 전략에 투자했다. 배당률 6% 이상 미국 배당주 투자. 매달 커버드콜 옵션 매도로 추가 수익 창출. 기존 연금과 합쳐서 총 월 4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 확보. 김 씨는 이 전략을 활용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하면서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매달 10만 2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니 생활이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젠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자.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다. 배당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매달 일정 수입 확보 가능.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법.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 물론 주식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배당주와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는 퇴직 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직접 움직여야 할 때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커버드콜의 현실적인 리스크와 해결 방법. 앞서 설명한 대로 커버드콜 전략은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렇다면 커버드콜을 활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1. 주가 하락 리스크. 배당주는 정말 안전할까? 많은 사람이 배당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배당이 높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흔히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많다. 즉, 성장성이 낮아지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문제는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배당을 줄이거나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였던 GE 제너럴 일렉트릭도 배당을 대폭 삭감하며 주가가 폭락했다. 해결 방법.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배당 지속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배당 지급 비율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확인하여 기업의 배당 여력이 충분한지 분석해야 한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배당, 귀족 BLU-칩, 디비덴드, 어리스터크래츠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옵션 프리미엄 변동성.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옵션 프리미엄도 변동성이 크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가격이 급등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아져서 기대한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옵션 프리미엄. 옵션 매도 가격은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발러틸러티, 옵션 만기까지 남은 기간, 시장의 금리 상황, 이런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시장 변동성이 크면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지지만 변동성이 낮으면 기대한 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해결 방법.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를 잘 활용해서 옵션을 매도하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개별 종목 대신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면 관리가 수월해지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옵션 매도 전략을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너무 가까운 행사가를 선택하면 주식을 팔리게 되는 리스크가 크므로 적절한 행사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플레이션 리스크. 실질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다. 과거 10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23%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배당과 커버드콜 전략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커버드콜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면 구매력 유지가 어렵다. 해결 방법.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강한 원자재 관련 기업, 리츠 REITs, 고배당 ETF 등 다양한 자산을 섞어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안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 필수적이다. 배당주 50% 투자. 배당 성장이 꾸준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예 배당 귀족 기업. 배당을 줄이지 않는 안정적인 기업 선택. 커버드콜 전략 30% 활용. 개별 주식보다는 커버드콜 ETF 활용이 안전. 매월 안정적인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인플레이션 해지 20% 투자. REITs 원자재 관련 자산 예금 에너지 ETF. 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 포함. 이렇게 50만 3020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단순히 1억 투자해서 월 1,000만 원 받는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알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 배당, 옵션 수익,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을 적절히 섞으면 50대, 60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진정한 은퇴 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0세. 오랜 세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경력을 뒤로하고 마침내 은퇴의 문을 연 순간. 그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 여행, 취미, 가족과의 시간, 퇴직금 10억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새 인생은 누구나 설렘으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 이제 좀 편히 살자.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잘못된 선택 하나, 준비 부족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10억이라는 거금이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심지어 빚더미에 앉게 되는 끔찍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야. 새로운 삶의 방식, 돈 관리,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지. 오늘은 이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퇴직금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우리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자. 본론 은퇴 후 삶의 함정과 준비의 중요성. 1. 은퇴 후 삶의 현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은퇴 후 삶은 누구나 꿈꾸는 자유의 상징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5,060대 은퇴자 중 약 30%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퇴직금이 많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야. 왜냐? 돈이 많을수록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함정은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야. 직장 생활 3040년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어지면 그 공허함이 사람을 흔들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돈을 쓰기 시작하지. 여행, 취미, 심지어 자식들 사업 투자까지. 그런데 이게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쓰다 보면 순식간에 통장이 텅 비는 거야. 두 번째는 금융 지식 부족. 퇴직금을 손에 쥐면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잖아. 은행 이자? 부동산? 주식?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금융 지식 없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덜컥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거야. 이거 뜬다더라 하는 말에 홀려서 주식이나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 진짜 흔해.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걸 돈으로 메우려는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어 비싼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터무니없는 투자에 돈을 붓는 경우도 많다고.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들이 이런 몰락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 2. 사례 1. 김 부장님 10억 퇴직금과 무너진 꿈. 김 부장님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퇴직금 10억을 손에 쥐고 은퇴했어. 60세에 은퇴하면서 그는 이제 인생 2막을 즐기자 라며 큰 그림을 그렸지.
첫 번째 계획은 제주도에 예쁜 펜션을 짓는 거였어. 관광객도 많고 나이 들어서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 주변에서도 제주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며 부추겼고. 그래서 퇴직금 7억을 털어 땅을 사고 펜션을 지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펜션 운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 인테리어, 마케팅, 직원 관리까지 김 부장님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 게다가 제주도는 이미 펜션 포화 상태였고 관광객들은 더 저렴한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선호했지. 결국 펜션은 적자만 쌓였고 유지비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어. 2년 만에 펜션은 문을 닫았고 김 부장님은 남은 퇴직금 3억마저 생활비로 다 써버렸지. 결국 3년 만에 빚 2억을 지고 아파트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 교훈 김 부장님의 가장 큰 실수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전문성 없이 큰 돈을 투자한 거야.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소규모로 시작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꼭 만나 조언을 구해야 해. 또 퇴직금 전부를 한 바구니에 넣는 건 절대 금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3. 사례 이박 과장님 주식의 유혹에 빠지다. 박 과장님은 58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하며 퇴직금 8억을 받았어. 그는 은퇴 후에도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 처음엔 은행 예금에 넣으려 했지만 이자가 너무 낮아서 주변 친구들이 추천한 주식 스터디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홀려서 퇴직금의 70%인 5억을 특정 바이오 주식에 올인했지. 2021년 주식시장이 뜨겁던 때라 처음엔 20% 정도 수익이 났어. 박 과장님은 자신감에 차서 더 많은 돈을 넣었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어. 그런데 2022년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의 주식은 반토막이 됐고 대출 이자까지 갚지 못해 결국 전 재산을 날렸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해. 은퇴 후 꿈꿨던 세계 여행, 가족과의 여유로운 시간은커녕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이야. 교훈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금융 지식을 점검해야 해. 특히 퇴직금처럼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돈은 절대 고위험 자산에 몰빵하면 안 돼. 안정적인 ETF나 채권 같은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고 투자 금액은 전체 자산의 203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돈 번다는 말은 99% 사기거나 함정이야. 4. 사례 3이 선생님,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다. 이 선생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했어. 퇴직금 7억과 모아둔 저축 3억, 총 10억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했지. 이 선생님의 꿈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거야.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4억을 빌려갔고 작은 딸은 해외 유학을 위해 2억을 지원받았어. 이 선생님은 자식들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며 흔쾌히 돈을 줬지.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 아들의 사업은 2년 만에 망했고 빚만 3억이 쌓였어. 딸은 유학 후 취업이 안 돼서 여전히 이 선생님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고 결국 이 선생님은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3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어. 지금은 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자식들 원망과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해. 교훈 자식 사랑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자식에게 재정적 의존을 허락하면 안 돼. 은퇴 후 자산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해.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생활비와 비상금을 확보한 뒤에만 지원해야 해. 또 자식의 재정적 독립을 돕는 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잊지 마. 5. 은퇴 준비 이렇게 하자. 이제 사례를 통해 몰락의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정리해 볼게.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전 최소 5년 전부터 재정 플래너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워.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이라면 50%는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에, 30%는 ETF나 주식에,
20%는 비상금으로 남겨놓는 식으로 분산해. 생활비 관리 은퇴 후 월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연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금 150만 원 투자, 수익 100만 원 예비비 50만 원 같은 식으로 설계하는 거야.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이 필요해. 취미,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 단, 창업은 소규모로 시작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해. 금융교육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공부해. 유튜브나 무료 강의도 많으니 하루 30분씩 투자해보는 거야.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외로움을 예방해. 외로움은 돈을 낭비하거나 사기에 빠지게 하는 큰 원인이야.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지. 하지만 그 모험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김 부장님, 박 과장님, 이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됐어. 퇴직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노후가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황이라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재정 상태와 삶의 목표를 점검해봐. 10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그 돈은 당신의 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야. 함정에 빠지지 말고 현명하게 관리해서 당신의 은퇴 후 삶이 진짜 꿈의 인생 이막이 되길 응원할게.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 퇴직금 관리와 성공적인 노후 설계. 서론 은퇴, 기회와 도전의 교차점. 은퇴는 직장 생활의 마무리를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삶의 단계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약 60세로 이때 상당수의 은퇴자는 퇴직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5억에서 1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30%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단기간 내 자산을 소진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 부족과 잘못된 재정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본 글은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퇴직금 관리의 핵심 원칙, 주요 리스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루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론 퇴직금 관리와 은퇴 후 재정 설계. 1. 은퇴 후 재정적 리스크의 이해.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단절과 지출 패턴 변화. 은퇴 후 정기적 소득이 연금이나 투자, 수익으로 제한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산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가 직장 생활 당시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거나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출의 여행, 자녀 지원에 자산을 소진합니다. 투자 실패와 시장 변동성 퇴직금을 고위험 자산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집중 투자하거나 전문 지식 없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주식 및 가상화폐 열풍으로 은퇴 자산을 잃은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의료비, 자녀 지원, 사업 실패 등 계획되지 않은 지출은 자산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아 평균 65세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연간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요인.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함은 충동적 소비나 비합리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리스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전략을 제안합니다. 2. 사례 분석. 재정적 실패의 원인과 교훈. 사례 1. 부동산 사업의 리스크. 김씨 60세, 퇴직금 10억 원. 김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퇴직금 10억 원으로 제주도에 펜션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관광 수요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시장 조사 부족. 제주도의 펜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으며 신규 진입자의 경쟁력은 낮았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펜션의 평균 공실률은 약 40%로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전문성 부재. 펜션 운영에는 마케팅, 고객 관리, 시설 유지 등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했으나 김 씨는 관련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산 집중. 퇴직금의 70%를 단일 사업에 투자하며 분산 투자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펜션은 2년 만에 적자로 문을 닫았고 유지비와 대출 상환으로 남은 자산마저 소진되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아파트 매각을 고려 중이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훈.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소규모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35개 자산군에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으로 분산 투자하며 단일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2. 고위험 투자와 시장 변동성. 박 씨, 58세, 퇴직금 8억 원. 박 씨는 대기업 퇴직 후 퇴직금 8억 원을 주식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2021년 주식시장 호황기에 바이오 주식에 5억 원을 투자했고 초기 20%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도한 낙관주의 단기 수익에 고무되어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식 부족. 바이오 산업의 변동성과 기업 재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변 추천에 의존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부재.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과 시장 하락으로 주가가 60% 급락하며 대출 이자와 함께 자산이 전부 손실되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은퇴 후 계획했던 삶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 고위험 투자는 전체 자산의 102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안정적 자산의 채권, 정기예금에 배분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금융교육의 ETF, 펀드, 채권의 특성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비상금 최소 6개월 생활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의 재정적 부담. 이 씨, 60세, 퇴직금 7억 원. 이 씨는 교사로 근무하며 퇴직금 7억 원과 저축 3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사업 4억 원과 유학 2억 원을 지원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재정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환 계획 부재. 자녀와 명확한 대출 조건이나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자금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과도한 지원. 퇴직금의 60% 이상을 자녀에게 할당하며 본인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의존도 증가. 사업 실패와 취업 지연으로 자녀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며 이 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이 씨는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며 건강 악화로 인해 추가 의료비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교훈. 자녀 지원은 본인의 노후 자금 최소 70% 이상을 확보한 후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시에는 계약서나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자녀의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본인의 생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재정 전략. 위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3.1.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 3단계 자산 배분. 퇴직금을 안정 자산 예금, 채권 50%, 성장 자산 ETF, 주식 30%, 유동 자산 비상금 20%로 나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억 원이라면 5억 원은 연 34% 수익의 채권이나 예금에, 3억 원은 글로벌 ETF에, 2억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리스크 관리. 고위험 자산 개별 주식, 가상화폐는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시장 하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지 전략의 채권 혼합을 고려합니다. 정기 점검. 매년 자산 배분을 검토하고 시장 상황이나 개인 목표에 따라 조정합니다. 3.2.
생활비와 연금 설계. 생활비 산출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3,60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합니다. 소득 다각화, 국민연금 평균 월 100만 원, 개인연금, 투자, 수익 등을 조합해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부족분은 퇴직금 일부를 활용하되 원금을 보존하는 방식의 배당 ETF를 선호합니다.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 약 3,600만 원을 별도 계좌에 보관합니다. 3.3. 금융 지식과 전문가 활용. 교육 투자, 은퇴 전 35년간 금융 관련 교육 온라인 강의, 세미나 등에 참여해 투자 상품의 특성과 리스크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ETF와 채권의 차이, 복리 효과 등을 학습합니다. 전문가, 자문 재정 플래너 CFP나 투자, 자문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수료는 연간 자산의 0.51%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손실 방지에 기여합니다. 사기 예방, 고수익 보장이나 단기 부자 같은 제한을 경계하고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3.4. 심리적 사회적 준비. 목표 설정, 은퇴 후 취미의 골프, 등산,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삶의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동문회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고립감을 예방합니다. 심리 상담, 필요시 상담사를 통해 은퇴 적응 과정을 지원받아 충동적 소비나 투자를 줄입니다. 4.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한국 은퇴자의 재정 현황.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금융 자산은 30% 미만입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아 유동성 부족이 문제입니다. 의료비 부담. 65세 이상 연평균 의료비는 약 3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장기 요양 비용은 평균 2천만 원년에 달합니다. 연금 의존도. 국민연금은 평균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생활비의 3,040%만 충당 가능합니다. 추가 소득원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준비가 성공을 만든다.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퇴직금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관리하는 전략과 준비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의 사례는 철저한 계획과 리스크 관리의 부재가 얼마나 빠르게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 생활비와 연금의 체계적 설계, 금융 지식의 축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은퇴를 5년 이상 앞둔 이들은 지금부터 재정 플래너와 상담을 시작하고, 이미 은퇴한 이들은 자산 배분과 지출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사례가 증명하듯 준비된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현명한 설계로 당신의 노후를 재정적 자유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 당장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비 습관이 나중에는 자신을 힘든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물질적 풍요가 노후의 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고 진정한 은퇴 후 안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 쓰면 노후에 파산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맞이할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은퇴 후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잘못된 소비 습관을 이어간 사람들이 결국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사례들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과소비의 끝은 빈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사례는 한 대기업 퇴직 후 60대 초반에 접어든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의 고위직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주택과 차, 여행 등 물질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여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었죠. 그는 그동안 과소비를 하며 고급 브랜드의 물건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김 씨는 자신이 쌓아놓은 재정적 기반이 그리 탄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즐겼던 과소비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몇 년 만에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후회하면서도 그때 그 소비를 줄였더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과소비는 은퇴 준비의 최대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즐거운 소비를 지속하며 살아간다면 은퇴 후에는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현실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려면 일상에서의 소비를 절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2. 주택에 올인? 집값 폭락에 울상짓다. 두 번째 사례는 주택에 올인한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에 차 있었죠. 정 씨는 은퇴 후 얻을 수 있는 연금 외에는 주택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정 씨가 가진 자산은 오히려 채무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처분하려 했던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분산시켰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부동산에 올인한 결과 오히려 노후를 준비할 자금이 줄어들고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정 씨의 사례는 집이 최고 자산이라고 믿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집값의 변동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비단 정 씨처럼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방치한 건강관리.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은퇴 전까지 아무런 건강 문제 없이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이나 건강관리는 큰 관심사도 아니었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외식, 과음 등이 그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는 곧바로 의료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건강보험 외에는 별다른 대비가 없었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매달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몸이 아프다 보니 일상생활의 질도 낮아졌고 여행이나 취미생활도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그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처럼 경제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한탄합니다. 건강은 은퇴 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지면 은퇴 후 꿈꾸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파산을 막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철저한 계획과 절제된 소비 그리고 건강관리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퇴 후 안정을 위해 소비 습관을 바꾸고 계획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자산 분산 투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는 대신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분산시키며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파산을 막는 유일한 비법. 노후 생활비 해결. 이 두 가지만 알면 끝.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 돈은 어떻게 버나?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복잡한 재테크를 해야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사실 나머지는 대부분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지금부터 절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생활비 절약의 중요성.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소비 절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그동안 일해온 보상을 받으며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은퇴 후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은퇴 전부터 소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야 이렇게 소비를 해왔구나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급여를 받던 시절의 생활 수준이 계속 이어지면 은퇴 후엔 자산이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은퇴 자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 수준을 계속 높여갔다는 거죠. 돈이 많아졌으니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비싼 차를 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 씨는 생활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동안 높였던 생활 수준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소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자신이 소비하는 패턴을 점검해보고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지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일 쌓이면 한 달에 꽤 큰 금액이 됩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도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적어도 그만큼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비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2.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투자보다는 다양한 자산 관리가 중요.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산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리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은퇴 전까지 충분히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선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일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잘 운용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자산군에 분산시켜 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에 자산을 분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있는 예금 상품이나 보수적인 주식형 펀드를 고려할 수 있죠. 이런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연금을 꾸준히 납부해두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금액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한 노후 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만 연금을 시작하는 시점과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은퇴 후에 쓸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나중에 되겠지라고 밀어놓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정작 은퇴 후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해결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 그 실천 방법.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다뤘으니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소비 습관 점검하기. 소비 패턴 점검, 지금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소비한 내역을 기록해보고 그 중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소비 기준 설정.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외식비를 매달 1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지출만 하기,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말 필요한 지출만 하세요. 예를 들어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자산 분산 투자하기. 안정적인 자산 선택, 고위험, 고수익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분산 투자 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연금 납부 시작. 아직 연금 납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세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자산 재조정. 주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큰 자산은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 그리고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전략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만의 생활비 계획과 자산 관리 방법을 제대로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순식간에 빈털터리. 잘 나가던 직장인의 충격적 몰락.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퇴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들이 은퇴 후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퇴직 전후의 경제적 관리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직금에 대한 잘못된 믿음.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하며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당시엔 이 정도면 몇 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퇴직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입니다. 어 씨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투자 실패로 남은 퇴직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감소에 대한 준비 부족.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한 급여를 받다가 퇴직과 동시에 그 소득이 끊기는 경험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B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퇴직 전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충분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했고 같은 생활비를 유지하려다 보니 모아둔 예금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수입 감소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B씨가 빈털터리가 된 이유였습니다. 3. 잘못된 투자와 금융 지식 부족.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씨의 경우 퇴직 후 큰 돈을 벌고자 부동산 투자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 손실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무시한 결과 C씨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 후의 현명한 선택. 이처럼 퇴직 후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믿음, 소득 감소에 대한 준비 부족, 그리고 잘못된 투자 선택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빈털터리가 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마지막 지불금이 아니라 씨앗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씨의 사례처럼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에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투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 후 예상되는 소득 감소를 미리 계산하고 이에 맞는 소비 패턴으로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퇴직금은 금세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를 절약하고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지식의 부족은 재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의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C씨의 사례처럼 무리한 대출과 잘못된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투자 방식을 충분히 공부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퇴직 후 빈털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퇴직 전후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도한 기대와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순식간에 빈털터리.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과 해결책.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 퇴직 이후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퇴직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난관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1. 퇴직금의 한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필요성. 퇴직금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마치 전 재산을 한 번에 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한 번 받은 후 더 이상의 추가 수입이 없는 고정된 자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퇴직금은 일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 보세요. 첫째, 퇴직금을 무작정 목돈으로 사용하지 말고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정기 예금이나 연금 상품으로 일부라도 분산 투자하면 고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 상품 선택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직장 생활 때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활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고 퇴직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에는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 감소에 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 퇴직 후에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직장 생활 때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생활비를 재점검하고 이에 맞춘 합리적인 지출 패턴을 형성할 것을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중에는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소비를 했던 일들이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퇴직 전에 소득 감소를 염두에 두고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조언 중 하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많은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3. 잘못된 투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융 지식 강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거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에 투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퇴직 후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투자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모든 것을 배우기엔 시간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나 상담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는 자신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투자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실천하세요. 퇴직 후에는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 퇴직 후 빈털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오며 이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씨앗처럼 관리하고 생활 수준을 재정비하며 금융 지식을 강화하는 일은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의 삶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모든 선택과 준비에 신중을 기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